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는데 많이 안 왔네. 입당하신 분들은 왔습니까? 일부 왔어요? 나오지 않고 정치적 앙금이 서로 있을 것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칼춤에 대응해야 원총회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앙금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는 사내다운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신 의원님들 오신 분들은 좀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당 의원총회 모습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한테 웰컴 홈! 이런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우리 사내답게 좀 앙금이 있지만 털고 갑시다. 사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저는 관심을 모았던 게 아까 이제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8명 의원 가운데 5명만 의원총회에 참석했잖아요. 네. 저는 친박 진영의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지 안 칠지를 봤는데 일단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조금 환영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거든요. 예.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한상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돌고 있는데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네, 김진태 의원은 뭐 표정 자체도 굳어 있고 뭐 허영철 의원이 말을 걸려고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고요.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뭐 이장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란히 앉아 있죠. 둘이 앉아 있는데 표정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면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이 안만하니까 슬며시 기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면서 배신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만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예. 김무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친박 강성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랬군요. 방금 보니까 김태흠 의원이 지목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지금 안 나왔던데요. 그리고 복당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무성 의원도 보이지 않고요. 둘이 벌써 기싸움을 시작한 건가요? 일단은 뭐 의원실에 그 3명의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더니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징계 문제를 논의하는 의총이 아니고 뭐 환영식을 하기 위한 의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피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김무성 의원 역시 지금 사실은 그 당내 친박계 의원들의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게 김무성 의원 받아준 거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뭐 비판,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자리를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의원총회가 지금 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죠? 네, 지금 비공개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좀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 바로 속보성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한번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요, 시청자 여러분, 그제였습니다. 그제. 요즘에 뭐 SNS에 글 많이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페이스북에 그제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제가 이거 좀 빨간색 책이긴 합니다만 하나 좀 들고 나와봤습니다. 잠깐 보시죠. 예, 사카모토 료마 평전이라는 책입니다. 이 정도만 책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일본의 근대화를 이끈 사카모토 료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병규 기자. 근데 홍준표 대표가 SNS에 그제 이 료마라는 인물을 거론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론한 것 같지가 않고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일단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은 이제 일본에 이제 막부 체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요. 그것을 강력한 중앙 집권화를 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부 그 분열을 막고 하나의 강력한 통치 체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SNS에서 이렇게 거론을 했습니다.
이제 정치 3년 만에 이제 막부 체제를 종식시키고 일본 근대화를 이끈 료마도 있는데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23년을 정치를 하고도 아직 좌우 대결의 한 축에서 갈 길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료마처럼 뭔가 이제 내분을 좀 종식시키고 당내 이 통합을 좀 주도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친박계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복당 문제에 관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절차적 문제성을 좀 거론을 하면서요. 한 의원은 이제 홍 대표가 이제 독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독주를 얘기를 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또 다른 친박계 의원은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단은 홍 대표가 이런 갈등 관계를 이제 좀 종식시키고 이제 원내대표 경선까지는 좀 당을 잘 이끌어보자. 이렇게 달랜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설명 잘해줬습니다. 예, 일본의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료마가. 그러니까 료마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당시에 이렇게 찢어져 있던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데 역할을 했듯이 홍준표 본인이 지금 보수 진영이 다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자, 보수여 집결하라. 이제 하나로 모이자.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료마를 언급한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분석이고요. 자, 노은지 기자. 오늘 바른정당의 새 대표로 선출된 분이 있죠. 예상을 빗나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예상대로였고 이 유승민 의원이 대표가 되면서 그 전 대선 주자들이 다 당대표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 재밌는 그림 하나를 좀 소개를 재밌는 드리려고 그림이 합니다. 있습니까? 어떤 근데 거죠? 지금 바른정당의 어떤 상황을 나타내는 뭐 그런 사진인데요. 바른정당에서 직접 만든 사진인데 11명이 남았다 보니까 축구대표팀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국민을 감독으로 모시고 대역전 드라마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사진 뭐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바른정당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네. 오늘 저는 한 가지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만한 목소리를 어떤 소개해드리려고 걸까요? 하는데 유승민 의원이 당선 이후에 기자들의 어떤 질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3당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중도 보수 통합, 뭐 중도 세력까지 포함하는 결집을 위해서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다면은 이제 바른정당이 국민의당, 한국당과 함께 창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다. 그동안은 계속 한국당과 같이 갈 수 없다는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 오늘은 3당으로 같이 묶으면서 마치 좀 통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성사가 되진 않았는데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라든지 추미애 민주당 대표를 예방하러 가면서 홍준표 대표에게도 예방하러 가겠다라는 뜻은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성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11명 의원이 남게 됐죠. 바른정당에. 근데 뭐 아까 그 축구단이잖아요. 축구가 11명이서 하는 거니까. 이게 뭐 농구단이 될지, 배구단이 될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강병규 기자. 네. 이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뭐 여의도 정치권 소식은 아닙니다만, 좀 나름 의미가 있는 뉴스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이 뭐 희대의 결과적으로는 인연이라기보다는 악연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최순실과 고영태가 네. 오늘 법정에서 만났습니까? 네, 두 번째로 이제 대면을 하게 되는 셈인데요. 일단 고영태 씨 오랜만에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아, 예, 오늘 모습이군요. 예, 표정이 좀 밝아졌고요. 좀 옛날에는 좀 흰머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흰머리도 좀 사라지고 염색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내와 같이 이제 살다 보니까 좀 더 살도 좀 찌고 먹을 것도 잘 챙겨 먹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뭐 일단 시청자들이 보셨을 때는 갑자기 확 변했다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차이가 확인했던 거죠. 근데 이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이제 법정에서 만났는데 예. 고영태 씨가 이렇게 기분 좋게 들어갔습니다만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악담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를 뭐라고 들면서 이제 원래 오늘 자리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려다가 출석을 결심했는데 그게 고영태 씨가 마약 사범 사기 전과가 있는데도 의원 33명이 탄원서를 낸 걸 도움을 받았다는 걸 보고 나서 예. 충격적이라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다. 음.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좀 뭔가 진실하지 못하다라는 걸 좀 계속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예. 이 얘기를 듣자 고영태 씨가 이제 몸을 살짝 뒤로 기대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라는 현장 기자들의 뭐 증언도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최순실 씨는 이거 말고도 고영태 씨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는데 고영태 씨는 이제 언변이 좋고 자기가 한 걸 안 했다고 우기는 기술도 좋다. 예. 저를 이용한 적이 많다고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자신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라면서 1억 원을 좀 달라. 대가성으로 1억 원을 달라라고 예. 요구했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제 고영태가 왜 저렇게 평상복 차림으로 오늘 법정에 나왔을까 싶을 텐데 아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10월 27일이었던가요? 검찰에 체포된 지 199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었죠. 따라서 이제 고영태는 오늘
집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고, 최순실 혹시 영상을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김 PD? 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옷차림이 뭐 이렇게 점퍼를 입고 등장을 하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면. 아, 그럼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벌써 헌재에 출석할 때 바로 저 퍼커를 입었는데, 오늘 저 똑같은 점퍼를 입고 법정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간이 참 무상하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저희가 좀 짚어보고요. 근데 일전에 이걸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 최순실이 고영태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1월로 한번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최순실이 고영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죠. 함께 한번 들어보시죠. 고영태가 얘기한 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기가 증인? 쉽습니다. 네. 고영태 얘기를 묻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이상기를 아느냐, 만난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기억이 증인의 안 납니다. 답은 기억이 안 납니다. 난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 안다가 답이어야 되죠. 네. 네, 1월달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뭐, 지금도 아마 계속 강병규 기자 좀 그 법정에서 최순실과 고영태가 뭐랄까요, 신경전을 계속 좀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장 기자를 봤을 때 점점 고영태 씨의 그런 얼굴이 굳어지고 있고 처음에 출석했을 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좀 어두워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오늘 증인 출석한 최순실 씨의 그런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짓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상 깊은 장면이 몇 군데 있었어요. 정진석 전 원내대표가 김용태 의원한테 웰컴 홈! 이런 장면도 인상 깊었고요. 홍준표 대표는 이제 우리 사내답게 좀 앙금이 있지만 털고 갑시다. 사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자, 노은지 기자. 그런데 저는 관심을 모았던 게 아까 이제 바른정당에서 복당한 8명 의원 가운데 5명만 의원총회에 참석했잖아요. 네. 저는 친박 진영의 반응이 어떨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를 칠지 안 칠지를 봤는데 일단 의원들이 박수를 치면서 조금 환영하는 모습은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성 친박이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은 박수를 치지 않았거든요. 예.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있을 것으로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망나니 칼춤에 대응해야 원총회를 통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정치적 앙금을 깨끗하게 털어낼 수 있는 그는 사내다운 바른정당에서 복당하신 의원님들 오신 분들은 좀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당 의원총회 모습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일단은 뭐 한성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고 지금 김용태 의원이 돌고 있는데 인사를 김진태 하는 의원. 모습이었는데요. 예. 네, 김진태 의원은 뭐 표정 자체도 굳어 있고 뭐 화영철 의원이 말을 걸려고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있고요. 근데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뭐 이장호 의원 같은 경우는 나란히 앉아 있죠. 둘이 앉아 있는데 그러네요. 표정 웃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하고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왜냐면은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이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이 안만하니까 슬며시 기어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네, 썼습니까? 기어 들어온다는 표현을 쓰면서 야. 배신자들이 그러니까 100년이 있는데 많이 나오네. 입당하신 분들은 왔습니까? 일부 왔어요. 나오지 않고 정치적 앙금이 서로 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태흠 최고위원 역시 이제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만 잣대를 들이대선 안 된다. 예. 김무성도 예외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친박 강성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복당파 의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랬군요. 방금 보니까 김태흠 의원이 지목한 서청원, 최경환 의원이 지금 안 나왔던데요. 그리고 복당파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김무성 의원도 그러네요. 보이지 않고요. 예. 우리 벌써 기싸움을 시작한 건가요? 일단은 뭐 의원실에 그 3명의 의원실에 한번 물어봤더니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서청원,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징계 문제